자, 이번 영상은 감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죠. 설탕은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재배가 되고요. 설탕을 만들고 남는 당을 당밀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10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재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설탕을 만들고 남는 당이 당밀이라는 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밀을 발효해서 만든 술이 럼주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넘어가서 자, 정제당, 설탕에는 정제당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입상형과 분당. 자, 입상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이 들어있는 거고요. 분당은 말 그대로 가루 분자, 가루 설탕이에요. 설탕을 가루처럼 곱게 갈아서 만든 건데 다른 말로 슈가 파우더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가루죠. 곱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형 방지, 고형화가 잘 되겠죠? 덩어리가 생기는 고형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지제를 하기 위해서 전분을 첨가하는데 이 전분 몇 %? 3%의 전분을 첨가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액당. 자, 액당은 액체예요, 액체. 말 그대로 그 당인데 액체로 만든 당이에요. 이거를 이제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액당은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색깔을 골고루 내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액당의 당도, 요거 당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도는 시험 문제에 수학처럼 나와요. 이거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용질 나오고요. 용매 나옵니다. 자, 용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녹일 수 있는 자, 물 이렇게 되고요. 용질은 녹임을 당하는 것, 설탕이겠죠. 자, 용질 플러스 용매의 무게 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연습 문제를 바로 보시면 물 100g에 설탕 25g을 녹이면 당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물 100g에 설탕 25g. 자, 그러면 25 더하기 100 분의 설탕 25를 하게 되면 곱하기 100을 했더니 정답은 20%입니다. 자, 이거 계산 어려우시면 계산기 이용 가능하시니까 계산기를 가져가셔서 하셔도 되고 거기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시되 이 공식은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넘어가서 전분당이 나옵니다. 전분당. 자, 우리 설탕 받고요, 액당 받고요, 전분당을 보는데 전분당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당을 가리키며 여기에 포도당, 물엿, 이성화당이 해당됩니다. 자, 포도당은요. 1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우리 포도당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죠. 기본 단위이며 자, 무수 포도당, 무수가 있고 함수 포도당이 있는데 제과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은 함수 포도당, 이 일반 포도당을 뜻해요. 함수 포도당이다. 포도당, 당 같은 경우는 이스트의 영양원, 이스트의 먹이가 되며 설탕보다 색깔이 진하게 난다는 거. 자, 책의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설탕보다 색이 진하게 난다는 거.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엿, 우리가 다 잘 아는 물엿도 전분당에 속해 있고요. 자, 이성화당. 자, 이성화당은 조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자, 이성화당이 뭐냐면 111페이지 나와 있어요. 전분을 효소나 산에 의해 가수분해시켜 얻는 포도당액을 효소나 알칼리 처리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어 놓은 당이다. 자,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어 놓은 당이다 되어 있는데, 그 전화당 아닌가요? 맞아요. 전화당도 포도당과 과당을 이제 합쳐서 만들어 놓은 당이죠. 왜 우리가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을 얻습니다. 그쵸?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을 얻지만 이 두 가지를 다시 합치면 설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설탕 비환원당이라는 거 배웠죠. 비환원당. 유일하게 설탕만이 비환원당.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당이라는 게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책에 밑줄 쳐 있습니다. 이성화당 첫 번째 줄에. 자, 이성화당은 효소나 알칼리 처리, 효소. 알칼리 처리했다고 하면 무조건 이성화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꼭 반드시 알아놓아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전하당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메가와 메가 시럽을 보겠습니다. 자, 메가는 우리 메가당 아시죠? 메가당. 자, 발화시킨 보리의 낫알로서 메가와 메가 시럽. 메가 제품을 왜 사용하나요? 당이죠. 당이기 때문에 이스트의 발효, 이스트의 먹이가 됩니다. 이스트의 발효를 돕고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고 시럽이다 보니까 제품 내 수분 함량도 높여주고요. 향과 껍질 색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 시럽, 메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밀은 앞서 설명드린 설탕,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설탕을 재배하고 남는 당이 당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제과 제빵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당밀을 갖다가 발효시킨 술이 바로 럼주입니다. 제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넘어가서 유당. 유당은 우리 화학명 락토오즈라고 하죠. 제빵용 이스트에는 발효되지 않습니다. 당이긴 하지만 이스트가 당을 좋아해요. 이스트가 당을 먹고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유당은 먹지 않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유당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죠. 자,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 속에는 평균 4.8% 정도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기타 감미제들을 보게 되면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이 있는데, 자,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설탕의 200배다. 단맛이 설탕의 200배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미도는 설탕보다 약해요.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인자로 알려져 있다. 112페이지에 올리고당 보시면 별표 되어 있어요. 요거 꼭 알아놓아 주셔야 됩니다. 올리고당에 대한 문제는 요렇게 책에 있는 것처럼 감미도는 설탕의 30% 정도이며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꼭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 문제 보시면 나와 있죠. 단맛이 설탕의 200배 정도 되는 식품 감미료는 하고 나와 있으면 바로 아스파탐이 되겠어요. 자, 기타 감미제에는 캐러멜 색소, 꿀, 사카린 등등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요것들이니까 알아놓으시고 넘어가서 113페이지 감미제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감미제는 당연히 색깔을 내죠. 물론 달달한 그런 당이 있긴 하지만 자, 색깔을 내고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빵과 제과의 공통적인 거는 색깔과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거지만 차이점이 뚜렷하게 있는데요. 제빵에서는 발효성 탄수화물을 공급한다. 즉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제과에서는 연화 효과라 해서 밀가루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 연화 효과를 한다는 거. 자, 차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미제의 기능도 꼭 알아놓아 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갈색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 쳐 있죠. 갈색 반응. 갈색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받아서 갈색이 되는 것을 갈색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캐러멜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당류가 열을 받아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 바로 캐러멜화입니다. 우리 달고나 할 때 설탕에 열을 가하면 갈색되죠. 그걸 이제 캐러멜화라고 하는데, 자, 마이야르 반응은, 마이야르는 메일라드라고도 해요. 마이야르 반응은 당류에다가 아미노산까지 첨가돼서 그러니까 당류와 아미노산이 같이 동시에 열을 받았을 때 갈색이 되는 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제과 제빵에서는 설탕과 밀가루, 즉 당과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어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최소 단위예요. 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이 캐러멜화와 마이야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갈색이 나는 온도가 바로 160에서 180도이다.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알아놓아 주시면 좋겠고요. 자, 감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